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밀도 대비 가장 숙련된 전술가들이 밀집된 기묘한 국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보고서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밤에는 아이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집 안옷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전투복 한 벌이 걸려있고 그의 머릿속에는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8자리의 총기 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이 남자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원짜리 전차의 엔진을 깨우고 1km 밖의 적을 정밀 저격하는 인간 사신으로 돌변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인물이 한국에만 무려 267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프랑스, 심지어 군사대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조차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런 정예 예비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70년 동안 이 불가능한 구조를 일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묻습니다.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전 세계 최강의 전사로 만드는가? 1000m 밖의 적장을 단 한 발로 쓰러뜨린 금성고지의 기적부터 경찰조차 포기한 LA 한인타운을 지켜낸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까지. 오늘 우리는 통계가 놓치고 세계가 경악한 한국인의 진짜 저력, 그 뜨거운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인상은 무질서입니다. 군복은 제각각이고 전투모는 삐딱하게 얹혀 있으며 교관의 통제에도 귀찮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합지졸에 가깝죠. 하지만 사격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아저씨들의 눈빛은 서늘한 사냥꾼의 그것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술적 각인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예비역들은 제대 후 몇 년만 지나도 총기분의 결합조차 서툴러집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이라는 군 복무 기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기간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0.4초의 순간 이들의 근육은 20년 전의 기억을 즉각 소환합니다. 200m 거리의 표적. 축구장 2개를 이어 붙인 그 아득한 거리에서 돋보기 하나 없이 맨눈으로 표적의 정중앙을 뚫어버리는 명중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신체가 기억하는 직관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 군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의 사격 숙련도는 현역 제대 후 15년이 지나도 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반복된 훈련이 뇌의 장기 기억 장치를 넘어 손해의 운동 기억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본능은 단순한 사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차병 출신은 엔진 소리만 듣고도 기계의 결함을 진단하고 포병 출신은 지도 한 장만으로 산 너머 적의 좌표를 암산해냅니다. 평소엔 그저 세탁소 주인이고 회사 과장님이며 대학 교수인 이들이 유사시 단 하루 만에 정예 4단급 전력으로 재편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예비군을 잠자는 거인이라 부르는 진짜 공포는 바로 이 녹슬지 않는 숙련도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격 실력이 전설이 된 계기 중 하나는 1953년 한국전쟁의 막바지 금성고지 전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고지 하나를 두고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처절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7사단 소속이었던 카펜터 소위는 그의 회고록에서 기괴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계곡 너머 1000m가 넘는 적진 벙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한 명의 중공군 지휘관이 나타나 아군을 조롱하듯 용변을 복원했습니다. 1000m는 현대의 정밀 저격총으로도 바람과 습도, 중력을 완벽히 계산해야 명중을 장담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당시 연합군이 가진 무기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때 한 명의 한국군 병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저격총도 아닌 보병 지원용인
59경 캘리버 기관총을 끌고 왔습니다. 미군들은 비웃었습니다. 기관총은 넓은 구역을 제압하는 무기이지 바늘길을 꿰는 정밀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병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관총의 육중한 유효 사거리를 믿었고 그 위에 조잡한 조준경을 장착한 뒤 며칠간 0점 조정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아침, 적장이 나타난 순간 한국군 병사는 단 한 발을 쏘았습니다. 기관총의 굉음이 계곡을 울렸고 1000m 밖의 표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미군들이 말도 안 된다며 경악한 이 사건은 한국인이 가진 도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전술을 상징합니다. 저격총이 없으면 기관총을 개조해서라도 목표를 맞추고 마는 집념. 이러한 기질은 훗날 자원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의 미사일과 전차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70년 전 그 무명용사가 보여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은 현재의 K-방산의 DNA가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 무기가 전 세계 어디서든 100, 800 중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전술적 본능이 사격 실력보다 더 무섭게 드러난 곳은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였습니다. 인종차별에 분노한 폭동의 불길이 도심을 덮쳤을 때 경찰은 한인타운을 방패막이로 삼아 방치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평범한 가장들이었던 한인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 언론을 충격에 빠뜨린 루프탑 코리안의 탄생입니다. 이들의 대응은 여느 자경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작정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배운 전술 교리 그대로 구역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세웠습니다. 옥상에는 저격수가 배치되었고 거리에는 순찰대가 돌았으며 본부에서는 무전기로 적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의 절제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폭도들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경고 사격으로 접근을 차단했고 가장 위협적인 대상을 골라 위협을 가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으면서 타운 전체를 사수해낸 이들의 모습은 정규군의 시가전 작전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LA 경찰청의 APD는 폭동 후 이들의 전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해병대 수준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무전통신망을 체계적으로 운용했는지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혹한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이었습니다. 누구는 무전기를 들고, 누구는 탄환을 나르며, 누구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복만 입지 않았을 뿐, 그들은 이미 완벽한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군대 경험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위기 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로 변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파이어파워즈 FP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을 8위로 밀어내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까지 앞질렀다는 사실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대사건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깊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들은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표는 냉혹합니다. 한국은 국방비 60조 원 시대를 열며 질적, 양적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육군 화력은 이미 유럽 전체를 합친 수준을 넘어섭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는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구매하는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미사일 전력입니다. 일본은 헌법적 제약과 기술적 한계로 타격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국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현무미사일 시리즈로 일본 전역의 주요 기지를 핀포인트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유사시 일본 해군이 채 출항하기도 전에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일본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이제 가상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큰 격차는 실전 대응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 70년간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전무한 공무원 군대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사석에서 한국군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자위대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군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선택이 이제 동북아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진짜 무서움은 국방백서의 수치보다 평범한 일상 속의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국의 267만 예비 전력은 단순히 총을 쏘는 머릿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가 군에서 갈고 닦은 고도의 기술적 주특기를 보유한 핵심 인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순간 IT 기업에서 코딩을 하던 개발자는 통신, 감청 장비를 다루는 신호정보병으로 돌아갑니다.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는 전투기의 복잡한 항법 장치를 정비하는 베테랑 정비사가 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와 의사는 즉시 야전병원의 핵심 인력이 됩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예비군들의 저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제대한 지 30년이 지난 항공정비병 출신 김민준 교수는 지금 당장 비행장에 가도 어제 일처럼 엔진을 점검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손이 기억하는 감각과 머릿속의 정비, 매뉴얼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즉시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인정 무기 창고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예비 전력을 교육하기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스위치를 켜는 순간 267만 명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전장 곳곳에서 기계를 돌리고 포를 쏩니다. 이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자 그 누구도 대한민국 영토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저력을 단순히 훈련 시스템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수천 년간 반복된 국난을 극복하며 형성된 독특한 생존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영혼까지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결속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경악하는 현상은 관군이 무너진 자리를 항상 의병이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규군이 패퇴할 때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민초들. 이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명령이기 이전의 삶의 본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6.25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심이 지금의 경제대국과 군사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의 축배를 들 때 한국만이 묵묵히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년대 5.1 쇼크를 중동 건설로 뚫고 90년대 외환 위기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한 이 민족성은 군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위기 대응 기질. 오늘날 예비군 훈련장에서 귀찮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저씨들의 내면에는 유사시 70년 전의 무명용사처럼 주저없이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조상들의 DNA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성과 야성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수준의 지성과 정예병사의 야성을 동시에 보유한 기이한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 연구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던 박사가 유사시 능숙하게 소총을 분해 결합하며 장갑차를 조종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고학력 사회입니다. 수많은 엘리트가 20대 초반의 군대라는 거친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 화기를 다루고 산악지형을 누비며 군사장비를 운용하는 법을 몸으로 익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전사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현대전은 드론을 조종하고 네트워크를 해킹하며
정밀탄도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전쟁입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은 수학적 사고와 공학적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포병 부대의 예비군이 삼각함수로 사거리 오차를 수정하고 IT 지식으로 네트워크 장애를 해결하는 모습은 한국군 사격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능형 병사들의 존재. 이것은 일본이나 서구 모병제 국가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경쟁력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 지식인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그 서늘한 눈빛은 지성과 야성이 결합되었을 때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두뇌 속에 야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수백만 엘리트 전사들의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의 실체를 모두 보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 했던 예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되기도 전에 원조를 주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완벽한 성공의 이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267만의 예비 전력, 1000m의 기적,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던지는 공동체 의식과 불가능 앞에서 더욱 뜨거워지는 특유의 도끼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졸던 아저씨가 사이렌 소리에 눈을 번뜩이며 전차로 달려가는 모습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전란을 견뎌온 민족이기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가장 성실하게 실천해온 나라. 한국의 저력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보루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날카로운 창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길에서 마주친 평범한 이웃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267만의 전사 중 한 명으로서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된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탄하고 강대국들이 놀란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흐르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자체가 세계가 배워야 할 정답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